태아보험 절대 사은품만 보고 가입하지 마세요. 진짜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아플 때 제대로 보장받는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예비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탐나는 보험의 김상진입니다. 임신을 하면 알아야 하는 정보가 산더미처럼 많죠. 그 중에서도 수많은 예비맘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상품이 있어요.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여러분은 태아보험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미리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발견할 수 있는 선천적인 질환은 물론이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질병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보험회사는 너무 많고 세부 설계는 너무 복잡해서 시작부터 막막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만나는 설계사마다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이 정도 보험료가 가장 적당합니다. 해당 특약은 필수예요. 이런 특약은 절대 넣지 마세요. 하지만 이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태아보험 자체는 최소 2만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건 겉으로 보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핵심 보장은 최대한 챙기되 불필요한 보장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공개할 태아보험 모범 설계안의 핵심입니다. 태아보험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태아보험 전문 설계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단순히 가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보험금 청구까지 하나하나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설계안은 그동안 쌓인 수천 건의 보험금 청구권과 꾸준한 약관 공부를 통해 다듬은 최저안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의학 정보까지 검토하여 변화하는 보험 트렌드에 맞춰 적용하고 있어요. 그 결과 자신있게 추천하는 30대 만기 견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A사 41,300원, 그리고 B사 47,490원이에요. A사는 다빈도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B사는 다소 비싸더라도 선천질환 보장을 강화한 플랜이에요. 지금부터 이 설계안에 들어가는 주요 특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특약이 필요하고 실제 사고 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똑똑하게 확인해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분류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태아보험에서 의무적으로 넣는 기본 계약이에요. 여기서 후유장애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영구적으로 몸에 후유증이 남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이런 부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상해사고로 병원을 다녔는데 몸에 후유증이 남는다면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첫째 손가락 뼈를 잃거나 뚜렷한 장애가 나오면 10%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가입금액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추가로 다른 기관에 장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 대비해서 가치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처럼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골절 진단 담보는 아주 미세한 실금만 발견돼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다칠 수 있어서 이런 특약도 필수예요. 치아가 깨졌을 때 30만원, 치아 파절을 제외한 일반 골절은 합산 50만원 지급됩니다. 이때 치아 파절을 포함한 골절 진단 담보도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최적화를 위해 이렇게 분리했어요. 화상 진단비는 신재성 2도 화상까지 보상하는데 이는 피부에 진피층까지 피해를 받은 상황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워낙 약해서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해요. 그래서 최대 한도인 100만원으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이때 A사와 달리 B사는 진단비 20만원만 가능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5만원씩 받는 구성입니다. 동네 병원이든 대학 병원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장받아요. 그런데 혹시 상해사고로 장기 입원을 한다면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 입원은 보통은 자동차 사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태아보험에서는 이 정도 상해 입원 일당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소하지만 일상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게 상해 특약입니다. 심심치 않게 청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빼놓지 말고 설계하세요. 두 번째 분류는 보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증질환 대비입니다. 태아보험인 만큼 특히 소아중병에 집중했어요.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 후에도 남는 후유증을 보장하는데 태아보험에서는 특히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사지 결손 등으로 장애가 나오면 약관에 설정한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으로 최대 5천만원 넣었습니다. 단, 비사는 3천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일반적인 성인암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아 백혈병이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는 그에 맞는 강력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암 보상 범위는 일반암이 가장 넓고 소아 백혈병이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암 진단 시 합산 1억 8천만원이라는 든든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복층 설계해드려요. 가격 대비해서 최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기사에서 비슷하게 맞춘다면 소아암 1억 5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은 보통 어른들의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태아보험에서도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만원씩 가입하는 걸 강력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계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초기 치료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단, 비사의 경우에는 신생아 뇌출혈 확진 시 600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슨 당뇨냐?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슐린 의존 당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 당뇨가 아니라 1형 당뇨, 즉 소아당뇨라고도 부릅니다.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이라서 꼭 대비해주는 게 좋아요. 뇌성마비 역시 출생 전후 뇌 손상으로 인해 몸에 장애가 낳는 위험한 상황이죠. 반드시 최대한도 2천만원을 넣어주시고요. 또한 팔대장애 진단담보도 반드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 시 300만원, 심한 장애 시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굳이 이것까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언어장애까지 포함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R코드 언어치료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F코드로 넘어가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F코드 언어장애로 진단금을 받는다면 치료에 확실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태아보험의 주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심박중격 결손처럼 어린아이들은 심장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심장 관련 특약 체크는 필수예요. 서열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기본적인 보장으로 가져가시고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담보는 가와사키병, 류마티스열 같은 합병증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과 어린이 심장 시술까지 챙겨주면 든든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 태아보험에서 가장 청구 건수가 많은 특약입니다. 바로 질병 입원 일당이에요. 영유아기에는 사소한 감기나 고열만 있어도 입원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제가 특히 공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질병 입원 일당은 모두 중복 보상받습니다. 어떤 상황에 얼마나 보상받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반 병실 입원 시 하루 최대 7만원 받습니다. 30일 이후에는 5만원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 최대 10만원 받습니다. 저렴한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덕분이에요. 다음으로 인큐베이터 입원 시에는 하루 최대 12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기에는 저만의 꿀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 일당 설계 시 전기납 30단기로 가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입원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기 때 아무리 병원에 자주 간 아이라고 해도 유치원에 들어가면 입원 확률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점점 필요성이 낮아지는 질병 입원 일당은 끝까지 유지하지 마세요. 중간에 해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 해지할 생각이라면 20년 납이 아니라 30년 전기납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같은 보장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꼭 메모해두세요.
네 번째 부류를 말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태아 특약은 임신 22주 6일차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요. 1000천 이상 입원 일당은 Q코드로 진단받고 입원을 한다면 입원 1일당 1만원 추가로 보상받아요. 이때 비사는 입원 한도 때문에 선천 입원 일당을 가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은 선천 이상 수술비가 있습니다. 일반 질병 수술비 40만원에는 선천질환 Q코드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는 혀 유착증만 제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비는 6가지 다빈도 질환과 그 외 선천 질환으로 분리됩니다. 혀 유착증, 배설증, 기타 혀기형,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이렇게 6가지는 10만원 받고 이외에는 매 회당 300만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비사의 장점은 여기서 빛을 봅니다. 일반 질병 수술비는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다빈도 선천 이상 수술 시 30만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시 6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천 질환이 걱정인 분들에게는 비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2.5kg 이하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경우 하루 5만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또한 장두증이나 두개골 조기 유압 같은 선천 변형 두상 진단 시 50만원 받을 수 있고 출생 전후기 P코드로 신생아 질병 입원 시에는 1만원을 추가로 보상받아요. 임신 중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진짜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발견될 수 있는 선천 질환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아 특약은 꼼꼼하게 모두 챙기는 게 안전해요. 5번째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 불필요 특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른 설계사의 제안서에는 많이 포함되는데 저는 생략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1에서 6종 수술비 저는 넣지 않습니다. 경증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수술 종류의 위험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단점도 명확해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4종, 5종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은 대부분 성인병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에게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추가로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보험료가 몇천원이라고 해도 우습게 보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1에서 6종 가입 시에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특약이 최초 1회 안으로 받는 담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에 매번 받는 수술 특약보다 불리한 조건이죠. 자녀를 위한 보장인데 성인병은 더하고 선천질환은 줄인다? 이건 제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족구 진단, 독감치료 같은 담보는 개인적으로 절대 넣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히 비싼 보험료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족구에 걸리면 30만원, 독감에 걸리면 20만원 이렇게 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이 돈이 없다고 치료가 어려울까요? 실제로 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많이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적절하게 보상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싸고 의미 없는 특약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조카 보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천 장애 출생 담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선천적인 장애가 발견되면 종류에 따라 나눠서 보장받는 방식이에요. 물론 대비해주면 좋지만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방중격결손처럼 확률이 높은 심장장애는 1종으로 분류되어 3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2종으로 분류된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같은 장애는 200만원 받고요. 마지막으로 3종 장애로 분류된 근골격, 염색증 장애는 2천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면 임신 13주차 태아 기준으로 매달 14,000원씩 보험료를 내야 해요. 그렇다면 B사는 어떨까요? 선천장애를 2가지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A사에서 30만원 받는 장애까지 200만원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합보험료는 더 저렴해요. 결국 확률이 높은 장애를 소액 보상하는 A사 선천장애 출생담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추가하는 걸 고려하세요. 이렇게 제가 강력 추천하는 태아보험 모범 설계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어떤 설계사를 만나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반영하면 실패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태아보험의 진짜 가치는 가입이 아니라 가입 이후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적이라도 나중에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치관이 명확한 전문가를 만나 제대로 사후관리까지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김상진 설계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당황하는 일 없이 필요한 병원 서류는 제가 쫙 알려드리고요. 귀찮게 앱으로 첨부하실 필요 없이 제가 대신 대리 접수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락된 돈은 없는지 보험금 검토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이
100% 활용하는 태아보험을 원하신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탐나는 보험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